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 전문위원 및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수신 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유사행위 의심 시 서울경제TV 대표번호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의 이수연입니다. 전일 우리 시장은 기관 연기금의 매수세에 힘입어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한 달 만에 경신했는데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매도폭이 확대되면서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의 배당 지급 영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4월 경상수지는 12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는데요. 국내에서도 백신 접종이 가속화되면서 경제 정상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분석입니다. 또 전일 뉴욕 증시는 나스닥을 제외하고 혼조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수가 신고가 부근에 다다르면서 차익 매물들이 초래된 건데요. 미국의 제니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앞으로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발언 때문에 금리 인상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홀로 0.5%까지 올라온 모습입니다. 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와 FOMC 회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투자자들은 관망하기도 하는데요. 이번 주 주말 영국에서 G7 정상회의까지 기다려지면서 앞으로 많은 이슈들이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자세한 사항들은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그 해답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화요일장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정수, 이주현, 김선윤 세 분의 전문위원 모셔보겠습니다. 유튜브로 실시간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경제TV 채널 눌러 오셔서 저와 함께 그리고 다른 시청자분들과 함께 주식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서울경제TV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 만나보기 전에 주유소 포트폴리오 먼저 확인해 볼게요. 네, 정재훈 위원님의 주유소 포트 현황입니다. 모비스와 도화 엔지니어링, 오리온 홀딩스가 상승 보여주고 있죠. 각각 0.5% 올라가고 있고 도화가 2.86, 오리온 홀딩스가 2.35%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과 현대 엘리베이는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조금씩 챙겨가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14%, 현대 엘리베이가 13%대 수익 달성하고 있고요. 한라홀딩스까지 10.36% 수익 달성 중이네요. 정재훈 전문위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재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시장이 굉장히 좋은데 우리 위원님의 포트 종목들도 수익률을 조금씩 더 챙겨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전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와 S&P 지수가 좀 조정세가 나왔어요. 미국 국채 금리가 좀 상승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시장이 좀 상승을 많이 해줬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자 우리 시장 어떤 영향 미칠지 개장 전에 미리 체크해 주시죠. 네, 미국 시장이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됐어요. 일단 뭐 제약바이오 쪽 섹터가 좀 상승을 해주면서 나스닥 시장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뭐 크게 조정을 받는 그런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 같은 경우도 한 약보합권역, 뭐 보합에서 약보합 정도에서 좀 출발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동시효과를 좀 보게 되면 뭐 대체적으로 뭐 약보합권 정도, 뭐 그 정도의 흐름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지수를 좀 보게 되면 종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어제. 근데 이제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은 조금 숨고르기가 좀 진행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주들의 흐름들이 좀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보다도 일단은 중형 섹터들이나 소형주들의 흐름들은 여전히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 사실 이게 지수가 어제 같은 경우도 등락이 좀 지속됐었어요. 등락이 좀 지속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게 프로그램 쪽에 있어서의 흐름들이었었거든요. 프로그램 매도세가 지금 나와주지 않고 있다라는 거, 매수세가 들어와주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시장에 있어서는 좀 부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쪽에 있어서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되는지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비차익 쪽에 있어서의 이 매수가 좀 들어와 주는지 그 부분들은 오늘도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은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업종별로 순환매가 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종목군들이 강한 그런 업종군들이나 섹터 같은 경우들은 계속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과거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들, 즉 공매도가 좀 재개가 진행이 되면서 탄력도가 좀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포스코 같은 경우도 5월 중순경에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의미 있는 반등조차 나오지가 않고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뿐만 아니라 뭐 금호석이라든가 이런 화학 쪽 섹터 같은 경우도 지금 좀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에 있어서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소외하고 바닥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의 좀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격이 좀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부분들로 많이 올랐었던 이 HMM이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격이 좀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쉬어가는 그런 구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종목군들에 좀 집중하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라는 거, 중소형 섹터들에 있어 지수하고 조금 무관하게 볼 수 있는 중소형주들 쪽으로 집중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이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FDA에서 이제 처음으로 바이오젠의 알츠하이머 시작이 좀 승인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관련주들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ABL 바이오가 있습니다. 뭐 이중항체 쪽에 있어서 이 기술력을 좀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 수혜를 좀 받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바닥권역에 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충분히 대응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저가를 이탈을 리스크 관리 자리대로 좀 보고 접근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뭐 명문제약이라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바닥권역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리스크 관리 자리대나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좀 해서 짧게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이나 퓨처캠도 있습니다. 퓨처캠 같은 경우도 제약바이오 쪽 섹터가 좀 많이 빠졌어요, 사실. 그러면서 바닥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다. 다만 이제 오늘 갭이 크게 떠서 출발하게 된다면 무리하게 따라 들어갈 필요성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좀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된다면 그때 좀 매수를 해보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부분들이 이제 중간 배당에 대한 부분들 뭐 신경 쓸 수밖에는 없을 거예요. 금융지주사 쪽의 중간 배당의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일단 정부 쪽에서 배당을 좀 축소해달라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죠. 이제 그게 끝나는 그런 부분들인데 30% 정도의 배당 성향이 좀 나올 수 있을지 그 부분들이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을 좀 볼 수가 있겠죠. 뭐 KB금융 같은 경우도 지금 5월 중순에 고점을 기록하고 난 뒤에 박스권역의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좀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이건 충분히 좀 매수관적으로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신한지주도 마찬가지예요. 뭐 고점 자리대를 넘어 돌파 시도가 나왔다가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인데 뭐 차트의 모습들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뭐 하나금융지주 또한 마찬가지로 올라갔다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조정을 좀 받았을 때는 그날로 좀 매수 포인트를 충분히 좀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우리금융지주도 은행주 쪽에 있어서 가장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은 일단 조정을 받았을 때는 뭐 매수를 해볼 수 있는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주가 되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수급에서 그 컨센서스 상향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하나가 있습니다. 지주사 하나가 있는데 지사를 좀 많이 못 올랐어요. 이렇게 하나를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효성 TNC 같은 경우도 숨고리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21선 정도의 눌림목 구간은 좀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NH투자증권 지수가 신고가를 좀 기록하게 되면 증권주 쪽으로도 순환매가 좀 나올 수 있겠죠. NH투자증권을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현대그린푸드 또한 마찬가지로
컨센서스가 좀 상향 조정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좀 봐도 좋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순대 선주를 좀 보게 되면 첫 번째 종목으로는 현대 오토에버가 있는데요. 어제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면서 상승의 흐름들이 좀 나왔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은 눌림목 매수 포인트 좀 잡아도 좋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부분은 LLF입니다. 2차전지 성장을 좀 지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도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6월 8일 화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전일 코스피 시장이 한 달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점과 코스닥은 반대로 약보합권에서 흘러간다는 점, 오늘 어떻게 흘러갈지 체크를 하셔야겠고요. 현재 개인들과 기관은 좀 엇갈린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오젠은 알츠하이머 치료제 승인에 38% 뉴욕 증시에서 폭등하면서 국내 증시에 있는 관련주들 흐름 체크하셔야겠고요. 롯데그룹과 신세계그룹이 이베이 코리아 인수전에 참여하면서 시장의 판도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 꼭 체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버터가 빌보드 차트 핫백 1위를 2주 연속으로 차지하고 있다는 소식에 엔터주들의 흐름까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일 환율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추세인데요. 오늘도 0.32% 떨어지면서 현재 1,111원까지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개장 상황은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하고 모든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0.6% 상승하며 82,400원까지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SK하이닉스는 그에 반해서 2%대 급락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12만 5,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강세입니다. 오늘 바이오 종목들 흐름 체크하셔야겠는데요. 바이오로직스는 3% 급등세 나오면서 현재 87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6위부터 10위입니다. 6위부터 10위는 대체적으로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LG화학이 0.37% 약보합권, 현대차도 0.2% 약보합권이고 삼성 SDI도 0.48%로 61만 9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빨간불 켜면서 출발했습니다. 0.38% 올라가며 26만 5,500원 지나가고 있고요. 카카오는 12만 7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수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엇갈린 방향으로 출발합니다.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두드러지면서 코스닥이 조금 더 힘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과 기관의 물량이 들어오고 있고요. 현재 987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660억가량 매도세가 나오면서 현재 3,251선까지 내려온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보시죠.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대체적으로 바이오 종목들이 강한데요. 헬스케어는 1% 상승하면서 11만 8,500원, 제약은 1.48% 오르면서 13만 7,4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는 전일의 상승세를 이어갑니다. 0.18% 상승하면서 5만 6,3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펄어비스는 조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는 5만 7,700원, 에코프로비엠은 17만 7,9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다음 장은 혼조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나 알테오젠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8% 상승하면서 7만 1,200원, 시제는 0.65% 올라가며 6만 2,3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SK머티리얼즈도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0.8%까지 오르면서 32만 300원까지 올라온 모습입니다. 네, 순간포착 라이브 매매 시그널 첫 번째 주자로 이정수 전문위원 만나보기 전에 주유소 포트폴리오 먼저 확인하고 가시죠. 네, 이정수 전문위원의 주유소 포트 현황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전거래일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현재 30%까지 수익률을 달성 중이고요. GKL도 6% 넘게 수익률 달성하고 있습니다. SK증권은 0.67% 소폭 챙겨가고 있네요. 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조금 엇갈리게 흘러가고 있어요. 외국인은 양시장에서 매도를 하고 있는데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 이유는 아무래도 바이오 종목 때문인 것 같고 또 우리 포트 살펴보니까 이정수 위원님의 대우조선해양이 29%까지 수익률을 올려 세웠더라고요. 앞으로의 전망까지 궁금한데 개장 상황부터 자세하게 챙겨주시죠. 네, 일단 대우조선해양부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주들 경기 민감주 섹터에 포함이 되고 있는 종목이고 경기 회복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에서는 미국 시장도 올라가고 우리나라 시장도 뭐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뭐 그러다가 이제 뭐 인플레이션 우려라든지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뭐 테이퍼링 얘기 나올 때는 살짝 빠지는데 뭐 크게 빠지질 않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경기 회복에 대한 얘기가 더 저는 크다고 보고 있고 그 가운데에서 뭐 건설주도 있을 거고 뭐 정유주, 화학주, 그다음에 뭐 기계주, 뭐 조선주 이런 섹터들이 저는 아직은 죽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마찬가지 조선주들도 끝난 게 아니고요. 지금 보면은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 주봉과 월봉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바닥 권역에 있는 종목으로서 길게 보면은 뭐 5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저는 갈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길게 보면 월봉상으로 길게 보면 그동안 많이 빠졌었죠. 32만 원에서 그거 많이 빠졌고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섹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HMM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죠. 월봉상으로 보면은 정말 조금 올라가는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근데 일봉으로 보니까 무지막지하게 많이 올라갔죠. 일봉상으로 볼 때에서는 6,000원짜리 종목이 51,000원까지 가버렸으니 거의 뭐 800% 넘게 8,900% 정도가 올라가 버린 종목이 돼버렸는데 바닥 대비 이게 이제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들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두산중공업도 마찬가지고 두산중공업, 두산도 왜 이렇게 많이 가느냐? 못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동안에서 일봉상으로 쭉 길게 보면 그동안 많이 못 갔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인데 마찬가지 대우조선해양도 그런 관점에서 아직 바닥에서 이제 작년에 바닥을 치고 이제 올해 이제 상승하는 부분이라서 5만 원이 아니고 이거는 나중에 정말 길게 보면은 10만 원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뭐 내용을 보면은 계속 나오는 얘기들이 이제 조선업 슈퍼사이클 얘기들인데요. 계속 조선사들, 그러니까 뭐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뭐 등등 많은 이제 조선사들이 계속 수주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들어와주고 있죠. 최근에 5조 원 규모의 해양 플랜트 수주 기대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서도 계속적인 이제 수주적인 얘기들이 계속 뭐 카타르라든지 아니면은 뭐 러시아 선박 그 얘기라든지 이런 이제 LNG선이라든지 컨테이너선이라든지 뭐 유조선이라든지 LPG선이라든지 뭐 각각의 선박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주 소식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강세가 이어질 것 같은데 일단은 정고점 부분에서 지금 오늘 보면은 어제까지 그저께까지 조선주들도 나쁘지 않았지만 일단은 기계주 쪽에서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 많이 올라갔던 애들이 지금 밀리다 보니까 이쪽에 지금 파워렇게 밀리면서 그래서 조선주들도 차차 밀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저는 정고점 이거 돌파한다고 봅니다. 이전에서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여기 이쯤에서 여러분들한테 공략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한 29% 올라갔다가 밀릴 텐데 이건 버티시면 돼요. 버티시면은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면 정고점을 뚫을 겁니다. 뚫으면은 그때서부터는 이제 여기 이제 횡하죠. 이거 뚫었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계속 올라갈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매수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정고점 그러니까 바닥에서 지금 벌써 많이 29%나 거의 30% 가까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여기서 하지 말고요. 조정을 어느 정도 받으면 밀리면은 바닥에서 좀 싸게 사서 다시 공략하면은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5만 원이 아니고 10만 원도 볼 수 있는 종목인데 일단은 중기적으로 5만 원, 그다음 장기적으로는 10만 원 정도로 보면서 끌고 가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자, 코스피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많이들 좀 궁금하실 텐데 뭐 시장이 최근에 계속 그래요. 어떠냐면 무너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시장이 정말 무너질 생각이 있다면 벌써 이렇게 쭉 빠져야 돼요. 오늘이라도 이렇게 쭉 빠지면 여러분들 현금화해 놓고 기다리면 됩니다. 이렇게 하루 만에 3,100을 깨는 그런 장대 음봉이 발생을 하게 되면
빨리 여러분들이 현금화를 해놓고 지수가 확 조정을 받으면은 그렇죠? 종목들 좋은 것들 싸게 내리고 있잖아요. 싼 것들을 다시 살 준비를 하면 되는데 지금 시장이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그저께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장이 쭉 빠졌다가 그냥 뭐 빠지는 게 아니고 빠졌다가 다시 들어주고 빠졌다가 다시 들어주죠.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 빠져봤자 다시 또 들어줄 수 있는 기대감이 계속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업종별로 보면 가는 종목들은 계속 가고요. 특히 두산중공업이라든지 대한전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흐름들이 왜 나오는 거냐? 이게 지금 종목별 상승장이 지금 그러니까 박스권인데 종목별 상승장이 나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쉽게 빠지진 않고 종목들은 업종별로 종목별로 그냥 상승장입니다. 지수는 또 신고가권에 있고 그러니까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가 갱신에 되는 종목들이 계속 지금 나오는 종목들이 계속 두산중공업도 그렇고 대한전선도 지금도 마찬가지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안 빠지죠. 그러니까 지수가 급락이 나오면서 종목들이 빠져야 되는데 그런 현상들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종목들이 어떻게 되냐면 계속 종목들이 신고가로 가는 거예요. 업종별로도 마찬가지고 이게 순환매가 계속 나오면서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이제 막 몰리게 되면은 그쪽은 또 잘 안 움직이고 그리고 개인들이 좀 안 쳐다보면은 그 업종에서는 또 강세가 나오고 최근에 두산그룹주들이 그랬듯이 대한전선이 그랬듯이 근데 지금 제가 어제 이제 주유소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오늘의 업종에서 잘 봐야 될 업종은 제가 건설주를 얘기했습니다. 오늘 보세요 한번. 건설주. 금호건설 잘 가죠. 삼성물산도 잘 가죠. 현대건설도 잘 가죠.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어제 주유소 방송에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으로 뽑아드렸던 종목이고 그러니까 건설주들이 오늘 보면 다 플러스 잘 나오죠. 근데 반대로 많이 올라갔던 애들이 지금 하락장 같은 느낌이 들죠. 물론 하락장은 아니고 많이 올라갔으니까 7%, 5% 빠지는 겁니다. 저는 당연한 거고 추격 매수하면서 올라갈 때 쫓아갈 게 아니고 길목 지키기를 하고 업종별 순환매로 공략한다라 그러면 얼마든지 먹을 종목이 있습니다. 가령 최근에서 소비주들 한 3일 정도 눌렸죠. 사실 3일 정도 눌리는 거는 너무 조금 눌린 거예요. 한 1주에서 2주 정도 눌리거나 좀 빠져주면 그러면은 매력적으로 매수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업종이 됐든 뭐 조선주가 됐든 철강주가 됐든 화학주가 됐든 건설주가 됐든 증권주가 됐든 화장품이 됐든 여행 섹터가 됐든 카지노가 됐든 호텔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한 2주 정도 눌린다.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에서 2주 정도 눌린다는 얘기는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일주일에서 2주 정도 빠지면 그냥 죽지를 않습니다. 그걸 공략하면 그걸 또 먹을 수 있어요. 지금 건설주들도 최근 한 빠졌던 게 한 일주일 정도도 되지도 않았죠. 뭐 빠진 것도 없지만 이렇게 흔들리고 나서 바로 지금 강하게 움직여주는 흐름들을 보면 소비주도 마찬가지예요. 뭐 조금 이제 흔들렸다가 바로 들어주는 흐름들이 이제 소비주, 뭐 음식업종도 있을 거지만 뭐 호텔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어쨌든 소비주들이라든지 경기 민감주 섹터, 경기 소비주 섹터 죽는 게 아니고 계속 순환매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순환매를 잘 타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순환매를 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시장이 죽지 않는다라는 걸 확인하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느 순간 시장이 갑자기 장대 음봉으로 박살이 나면서 뭐 전 종목이 다 뭐 하한가가 막 20개, 30개가 막 속출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뭐 20% 박살나고 있고, 현대건설이 하한가를 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순환매를 노려야지 하고 매수하는 거는 그거는 안 되는 거고, 그럴 때에서는 현금화해 놓고 도망가야 되는 거고요. 지금처럼 이제 종목들이 잘 빠지지 않고 순환매가 나올 때에서는 눌리면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수적으로는 뭐 3,100이 깨지지 않으면 별 문제 없을 것 같고요. 3,100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빠지기보다는 이번 옵션 만기를 앞두고 물론 오늘도 어제도 이제 종가상은 신고가권인데 여기 3,266 장중 신고가를 돌파할 가능성이 계속 있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계속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어제 바이오젠 이슈 때문에 오늘 제약주도 움직이지만 뭐 제약주가 예전처럼 몰로 다 강하게 가거나 몰로 상한가를 가는 흐름들은 나오진 않아요. 오히려 그쪽보다는 지금 보면은 광명전기라든지 서전기전이라든지 전선 관련주 쪽 있죠. 이쪽 애들이 폭등이 나오고 있죠. 오히려. 그래서 지금 뭐 테마주 쪽으로는 전선 관련주 쪽, 전력 관련주 쪽 이쪽 애들이 좀 강한 것 같고 대형주 쪽에서는 오늘 건설주라든지 소비주들이 좀 강한 것 같고 어쨌든 강한 업종은 항상 살아있기 때문에 시장은 죽지 않는 겁니다. 모든 업종들이 다 꺾이거나 죽어버리게 되면 당연히 시장은 꺾이겠죠. 근데 지금은
뭐가 올라가면 뭐가 눌리고, 뭐가 눌렸던 애들이 또 다시 뭐가 올라가고, 이러면서 계속 치고받고 하면서 지수는 신고가로 가고 있는 흐름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종목 살펴보겠는데요. 자, 대한전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잠깐 대한전선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자, 전선 관련주들이 지금 오늘도 폭등을 하는데 미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는 상승장 아니고선 나오지를 않습니다. 업종의 특징주 내지는 업종의 그 테마주 섹터가 이렇게 폭등이 나오는 경우들은 과거에도 그런 섹터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움직여주는 이 테마별 폭등의 흐름들이 그냥 상승장이라고 봐요. 저는 지금 시장이 저는 상승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흐름 속에서는 쉽게 이런 애들이 꺾이질 않습니다. 1차 급등 이후에서 조정받고 2차 급등이 나오고 많이 갈 때에서는 3차 급등도 나오는데, 예전에 이제 게임주들도 바닥에서 1000% 갔죠. 그리고 예전에 화장품들도 바닥에서 1000% 갔고요. 그리고 예전에 2차 전지들도 바닥에서 500%에서 1000%까지는 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500% 이상은 갔었어요. 예전에 2015년도 기준으로. 그리고 2010년도, 2011년도 그때 게임주들 그런 흐름들처럼 그런 테마주들이 또 태어날 겁니다. 왜? 지금 시장은 하락장이 아니고 상승장으로 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걸 믿는다라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전선 관련주도 쉽게 꺾이진 않을 겁니다. 근데 공략할 수 있느냐? 늦었어요. 공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관망을 해야 되지만 쉽게 테마주들이 꺾인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테마주의 그 순환에서 빠르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뭘 공략할 것인가, 그걸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고민을 하기 싫다라 그러면 대형주들도 얼마든지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저는 건설주들도 올해 안에서는 크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제도 안 그래도 건설주들 잘 보시라고 그랬는데 무지막지하게 잘 가죠. 아직 중소형주들 전선주에 비하면 아직 못 간 애들 많아요. 그리고 전선주 애들도 원자력으로 엮으면 엮이는 거고, 그리고 전선주들이 이제 움직이는 이유들은 대한전선 같은 경우들은 어제 그저께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전선 업황에 대한 호황, 그리고 전선에 대한 주요 재료, 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호재가 돼가지고 이제 상승했던 부분들인데, 원자력 테마주들 움직이면서 전선 관련주도 같이 움직여주고, 그러면서 지금 건설주들도 어제 이제 건설주를 예상했었던 이유는 건설 섹터들이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좋은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원자력에 대한 그 건설을 누가 하느냐?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얘네들이 가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건설주들이 원자력 그 발전소를 짓는단 말이에요. 현대건설이 예전에 아랍에미레이트 거기 1호기 거기도 건설 한 적도 있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건설주들하고 원자력 테마하고 동떨어지게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제3국에 이제 한국과 미국이 건설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가갖고 그걸 한다라는 얘기죠. 근데 대부분 이제 한국전력이라든지 한전 KPS, 한전기술, 한전산업 이런 쪽만 보는데, 건설주들도 거기 같이 수주라든지 이런 이제 실적이 같이 맞물려 있는 부분들이라서, 그래서 건설주들이 움직일 것 같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역시 잘 움직여주고 있네요. 어쨌든 그거는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대원전선 목표 가격은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한 5만 원 정도, 5만 원이 아니죠. 5천 원 정도로 한 대충 봤던 건데 오늘 찍고 내려왔는데 아직 죽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또 조정받으면 또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갖고 있는 분들이야 보유가 되지만 신규 매수는 안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판매세 짧게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차트 모양은 이뻐요. mRNA 코로나 백신 원액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검토한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일랑 말랑 했는데, 이 정도의 흐름이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도에서 저점에서 해도 될 것 같은 모양이고요. 손절 라인만 한 1,600원 정도, 16,000원 정도 잡으시고 한 목표 가격 2만 원 정도 본다라 그러면 저는 아직 제약주보다는 건설주라든지 조선주라든지 이런 경기 민감주, 소비주들을 훨씬 더 좋아하긴 하지만 소비주들도 움직임이 좋아요. GKL, 강원랜드 모두 다 플러스죠. 그러니까 이쪽 애들이 더 좋다라고 보긴 하지만 제약주 쪽에서 파비셀 정도는 매매 공략해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 모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 특징주들 자세하게 짚어드렸습니다.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지금은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하락 전환한 건데요. 현재 3,249포인트까지 내려온 모습입니다. 하지만 기관들이 1,700억대 강하게 매수를 해주면서 현재 코스피를 좀 지지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은 지금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지만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흐름 나올지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전기전자 업종, 이 전기 섹터와 그리고 바이오 섹터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알츠하이머 관련주들 상승세가 큰 것 같고요. 오늘도 전기 업종들, 한전산업부터 대한전선까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붙은 가운데 계속해서 급등세를 전거래일에 이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대체적으로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인데 네, 의약품과 운수창고 그리고 통신 업종들이 세 가지 탑3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까지 여러분들께 체크해드렸습니다. 저희 다음 주자로는 이주현 전문위원 만나보기 전에 주유소 포트폴리오 확인하고 갈게요. 네, 이주현 위원님의 포트 현황입니다. 동신건설과 삼익THK, 이베스트 투자증권, 안랩까지 모두 수익 챙겨가고 있고요. 동신건설과 삼익THK는 14% 수익 챙겨가면서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CJ ENM은 10%, 광주 신세계는 2.27% 달성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약간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갑자기 좀 하락 전환한 모습인데요. 외국인의 매도폭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함께 개장 상황 자세하게 짚어주시고요. 오늘자 특징주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징주까지 함께 설명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시장 흐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변동성이 이제 큰 위치에 놓여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주가 지수가 아무래도 이제 전고점을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고, 지금 보면 금호건설이라든지 건설 쌍용 CNE 건설 섹터들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혼조세인 것 같습니다. 어떤 특정한 섹터가 움직인다라고 하기보다는 좀 우상향하는 강했던 종목들이 시세가 지금 현재 잘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어제 치매 관련해서 바이오젠 허가 FDA에서 이제 치료제 떨어졌는데 주유소에서 이제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을 얘기 좀 못 드렸던 게 아쉽긴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오늘 지금 갭 떠서 관련주들이 조금 눌리고 있는 부분들 아마 종가쯤이나 한번 노려보신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원전 관련주들은 어저께 이제 주유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시장이 테마에 좀 끝물이지 않겠냐, 조심해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이제 갭 띄워놓고 밀어버리는 그런 이제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금 3,266포인트 고점을 저항으로 조금 잡아놓고 있는 모습인데요. 딱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 5일 이평선을 이탈시켜서 마감되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시장은 지속적으로 좀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전 고점을 이제 돌파하는 시점에서 윗꼬리들이 막 엄청나게 많이 잡히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것은 딱히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제 생각에 오늘 조정 나온다면 5일선 부근에서의 조정으로 좀 마무리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점 매수 기회로 여러분들 분할로 좀 접근을 하시는 관점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 어저께 미증시 소폭 조정을 좀 받은 부분인데, 딱히 어떤 대단한 악재가 나왔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계속 나왔던 그런 이야기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그냥 단기적으로 좀 상승폭이 제한적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괜찮은 시장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럽 증시 그리고 독일 증시부터 해서 지금 신고가 가는 나라들 많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제가 이제 비교를 좀 해봤더니 가장 6월달 들어서 수익률이 높은, 그러니까 반등 흐름이 강하게 나왔던 코스피가
강하게 나온 그런 고가 지수더라 이렇게 볼 수 있던데 뭐 어쨌든 간에 이제 신고가를 목전에 두고 좀 눌림이 나온다. 뭐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3거래일 안으로 아래로 밀려 내려가지 않고 상방으로 방향을 돌려주게 된다면 괜찮은 흐름이 이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됩니다. 거래 대금을 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제 상승 흐름과 함께 거래 대금이 매우 줄어들었던 부분들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라면 뭐 오늘 종가 5일선 이탈 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저점 구간에서의 매수 관점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조정시 매수 그리고 반등 나오면 현금 비중 확대하는 전략으로 여러분들 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의 주신 종목들 한번 빠르게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이 제로투세븐이에요.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 지금 저출산 관련주로 이렇게 엮이면서 굉장히 좀 주가가 잘 올라온 상황입니다. 주봉 보시면 이제 박스권 저항자리 돌파를 했고요. 뭐 유아동 용품 중에서 이제 샴푸인데 샴푸라고 해야 될까요? 아기들 이제 목욕할 때 쓰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궁중비책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게 있습니다. 뭐 저희 집에서도 나중에 보니까 이런 걸 쓰고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저출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국에서 산하 제한을 풀면서 이제 3명까지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 부분이 있는데 국내에 이제 저출산 문제는 뭐 전 세계 탑입니다. 그 어떤 나라도 이제 본 적 없는 지금 저출산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이제 정부 정책으로 대선을 앞두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박스권 흐름 이어간다 생각하고요. 저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지금은 조금 관망하시다가 조정 추가적으로 더 나오거나 아니면 울선 위로 주가가 올라서는 시점에서부터는 매수 관점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은 NX입니다. 자, NX는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제 재건축 활성화 관련된 의견을 내놓으면서 이제 주가가 급등이 나왔는데 보시면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이렇게 상승 흐름을 이어온 종목입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우상향 흐름은 굉장히 괜찮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저항 구간까지 이렇게 올라왔다라는 부분이 주가 단기간에는 조금 조정이 나올 가능성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 뭐 3,200원 정도를 이탈하는 부분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그런 단기 트레이딩이 안 되시는 분들께서는 가급적 보지 않는 게 좋겠다. 그래서 관망 의견 드리겠고. 다음 종목인 이연제약입니다. 지금 뭐 글로벌 백신 허브 대한민국이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CMO 관련해서 지금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 한국 백신 허브 대장주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백신 허브 관련주들 재료가 소멸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시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선 눌림목 만들어 놓고 이제 강하게 올라오는 부분이라서 추후에 이제 조정 급격하게 나오게 되면 뭐 추가적인 공략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일단은 좀 관망하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게 급등락주기 때문에 트레이딩에 자신이 없는 분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이제 저점 눌림을 딱 기다리셨다가 공략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뭐 다른 백신 위탁 생산 관련주들도 좀 괜찮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제 시가총액적으로 봤을 때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너무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좀 상승 폭에 좀 재미가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연제약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지금 굉장히 뭐 상승폭 뭐 2만 원에서부터 생각을 해본다면 그렇게까지 크게 오른 건 아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이제 이런 뭐 N자 상승 목표치까지는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요. 충분히 조정을 좀 기다렸다가 공략을 하시더라도 공략을 하시고 단기적인 관점 그 이상은 바라보지 말자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은 한글과 컨택터인데요.
한글과 컴퓨터 어저께 이제 급등이 나왔죠. 이유는 뭐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에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그 금 거래소, 모바일로 금을 거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이 금과 연동된 그런 금과 연동된 그 블록체인 기술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겠다라는 건데, 뭐 디지털 골드 바우처 서비스를 이제 6월 말부터 이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이렇게 시범 서비스 하고 이걸 런칭할 생각인 것 같은데, IT센이 이제 한국 금거래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회사들의 좀 경쟁이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렇게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금과의 연동을 한다라면 뭐 이런 관리 감독이 좀 잘 돼야 되겠죠. 블록체인 그냥 막 찍어내서 금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일단 이슈로 단계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오늘 음봉으로 만약에 종가에 마무리한다라고 하면 한 두 차례 분할 매수를 한다라는 관점으로 종가 매수부터 시작을 해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오늘 종가까지는 관망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개장 상황과 관련해서 자세한 종목별로 매매 시그널 챙겨드렸습니다. 현재 시장 계속해서 하락세를 걷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하락폭을 확대하면서 983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홀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계속해서 약보합권입니다. 기관이 물량을 많이 받아들여주고 있습니다. 2,100억대까지 매수세를 확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 테마별로는 시멘트 업종들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성신양회가 6%, 쌍용 C&E가 5%대 상승 보이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약 바이오 업종들 장 초반에 강세 보였다가 지금은 상승분을 조금 반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건설주들 오늘 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은 달러가 약세를 펼치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도 0.14% 소폭 하락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수급 흐름까지 잘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주자로는 김선윤 전문위원 만나보기 전에 주유소 포트 확인하시죠. 네, 김선윤 전문가의 주유소 포트 현황입니다. 기아가 수익률 두 자릿수를 달성했습니다. 10%대 수익 챙겨가고 있고 인스코비와 이노메틀이 약간 손실 보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약간 부진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오늘 뭐 그렇게 매도폭이 크지는 않은데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자 시장 자세하게 알려주시고요. 지금 특징주들까지 짚어주시죠. 네, 어제 이제 코스피가 또 굉장히 또 좋은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오늘도 뭐 플러스로 약간 돌아섰어요. 지금 또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뭐 아직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외인들의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이 외인들의 움직임 자체가 좀 최근 들어서 다시 그래도 매수로 돌아오는 게 좀 보이고 있긴 하거든요. 5월 말 들어서 이 흐름인데 이게 과연 지속이 될까 여부가 좀 굉장히 좀 궁금하긴 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코스피 지수를 좀 끌어올렸던 것은 기관들의 좀 힘이 좀 강했습니다. 그간에 생각해 보시면 연기금이 언제 들어오는 거야, 정말 들어온다고 했는데 안 들어오다가 보면은 이제 5월 들어서부터 해서 연기금 매수가 중순부터 해서 잡히기 시작하면서 최근에 좀 많이 잡아주는 모습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 잡아주면서 전체적으로 기관들의 흐름이 5월 달에 굉장히 강한 모습. 최근 한 달 동안 기관들이 한 2조 원가량 매수가 잡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외인들은 이제 5월 중순까지 매도했던 폭에서 최근 들어 좀 돌아오다 보니까 아직까지 매도세가 크지만 서서히 좀 돌아오고 있다. 좀 매도를 좀 멈추고 있다는 거에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의 좀 현금 인출기보다는 좀 다시 신고가 패턴을 그릴 수 있는 여러 긍정적인 이슈들이 많으니 지수의 상승 흐름을 조금 더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요 근래 계속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 이 지수의 상승을 크게 이끌기 위해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해줘야 된다. 이 얘기를 제가 간혹 요즘 자주 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두 종목의 흐름 자체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좀 매수세가 좀 더 들어와 줘야 되는데 아주 좀 약해. 근데 흐름을 보자면 최근에 외인들 하이닉스 잔뜩 잡아주고 있고요. 기관들도 잔뜩 잡아줍니다. 굉장히 아주 잔뜩 잡아줘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외인들이 아주 최근에 잔뜩 잡아주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 기관들은 알록달록하긴 하지만 연기금 기타 법인 쪽 굉장히 크게 잡아주고, 금융투자 쪽도 최근에 좀 매수세가 늘어가면서 조금은 방향성 자체가 좀 바뀌는 그런 흐름으로, 그러니까 더 이상의 이제 외인과 기관들의 싸움에서의 매도가 아닌 매수세로도 방향이 좀 바뀔 수 있는 포인트가 좀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고민을 해볼 때 3,250포인트의 코스피 지수지만 조만간 갑자기 급한 상승들이 흐름을 타면서 종목들이 좀 급등을 해준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승을 해준다면 3,500으로도 빠르게 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들을 좀 보자면 오늘 전체적으로 원자력 관련주들과 뭐 관련된 종목들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두산중공업이에요. 난리가 났어요. 어제 이제 급등 나오고 난 이후에 오늘 급락이 나옵니다. 무슨 이게 작은 소형주도 아니고 시총이 어제 기준으로 13조 원인데 10조가 넘는 종목이 어제 27%가 급등이 나오고, 오늘은 12%가 빠집니다. 참 대단해요. 정말 참 대단하게 움직이는데, 이게 최근에 빠질 만한 흐름이 있었어요. 조금 열어보자면, 자, 뭐 기관들이 꾸준하게 들어오는 듯 했으나, 연기금을 잡는 듯 했으나 매도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기관들이 최근 들어서 이게 매도가 겁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1,000만 주가 넘는 매도량이에요. 한 달 동안. 외인들 같은 경우도 꽤 많은 물량을 최근에 급하게 매도를 했고, 그러니까 언제 많이 털었냐면 최근래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에 잔뜩 털어버립니다. 근데 이게 올라갔던 이유가 뭐냐? 이전에 이제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한다면 그냥 개인들이 그냥 묻지마 투자식으로 매수 가담을 했던 그런 종목들이 많았죠. 그냥 그런 흐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유동성 자금이 넘치는 상황에서 두산중공업이라는 종목을, 이 한 종목을 꽂아가지고 매수가 엄청나게 들어와 버리니까 종목의 변동성 자체가 원체 커져버리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래량이 생기는 거죠. 무슨 소형주 마냥 거래량이 터집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돼요? 하락을 하니까 서로 나도 빨리 팔고 나가야겠다, 큰일 나겠다 해서 매도세가 바락 터져버리는 폭탄처럼, 그렇다 보니 또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거죠. 근데 또 요즘에 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셔서 한번 들어갔다가 나온 종목들 바로 매수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매도세가 많아지는 터라 이 흐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차익 실현 주의하셔야 되고 우선은 관망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한전 KPS 쪽으로 가면은 이 종목은 또 꾸준하게 잘 가지고 있어요. 해외 풍력 등 이슈거리가 많습니다. 두산중공업이랑 영을 같이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종목은 조금 재밌는 것은 그래도 해외 풍력 수주에 대한 매출 악세 포인트가 좀 너무 긍정적이라 꾸준하게 상승을 주고 있어요. 두산중공업처럼 너무 급한 상승은 아니거든요. 그나마 좀 나아요. 그래도 많이 올랐죠. 바닥부터 해서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조정은 필요하겠죠. 급한 조정은 아니겠지만 좀 조정이 나온 이후에 매수를 해야 될 수도 있겠어요.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우선은 관망 역시나 하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조금 작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삼형엠텍입니다. 어제 급등 나왔다가 내려왔어요.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서 핵심 내진 설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실적이 이 종목은 그래도 내년까지 좀 큰 폭의 성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좀 들어요. 전체적인 이 실적이 크지는 않지만 작년 대비해서 1분기부터 살아나고 있고, 매출이 올해 아마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내년도 계속 이어갈 겁니다. 그래서 삼형엠텍이라는 종목은 사실 큰 그림에서 봤을 때 한 단계 레벨업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시총이 지금 800억 대지만 1,000억 이상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2,000억까지도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조정이 좀 크게 나온다면 매수 대응하시는 전략으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셀트리온인데, 셀트리온은 최근에 정말 바닥을 확인하고 있어요.
램시마 SC 캐나다 쪽에 매출 본격화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미래에셋이랑 영국 익스다라는 회사에 530억 지분 투자 소식이 있습니다. 백신 쪽으로 좀 진행이 되는 건데 이게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지금 상황에서 매수 대응을 해두셔야 돼요. 제가 셀트리온 정말 리릭 정확하게 해드렸잖아요. 저 완전 최고점 다음날 팔았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부터 제가 뭐라고요? 이건 종목을 다시 한번 봐야 된다. 그러니까 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바닥에서 걱정하지 마라, 매수해라 말씀드렸고 전고점 무조건 넘어간다 말씀드렸고 그리고 35만 원 넘어가면서 올라갈 때는 뭐예요? 이건 종목 다시 한번 봐야 된다. 지금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할 수 없다. 매도 사인 드렸습니다. 지금 다시 매수 사인 드립니다. 네, 제 별명이 셀트리 윤이죠. 걱정하지 마시고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오늘 좀 좋지는 않아요. 전체적으로 좀 무너지는 시장이긴 한데 오후장 들어서 좀 가파른 상승을 좀 기대해 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네, 개장 상황 자세하게 짚어주셨고요. 또 특징주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셀트리온이라는 별명답게 셀트리온,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지금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코스피는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네요. 기관이 계속해서 물량 사들여주고 있습니다. 오후장도 반등이 더 강하게 나오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 위원들을 사칭하고 있는 1:1 유사 수능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까지 유의하시기 바랄게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